박효연이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피부과 진료실 문을 닫았습니다. 대형 미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지쳐 보였죠. 피부과 의사 가운을 입은 32살의 여성 환자들이 보는 앞에선 항상 미소를 짓지만 지금은 그저 피곤함만이 얼굴에 드러납니다. 손목시계를 확인하니 저녁 8시, 오늘도 계획대로 일을 마무리했군요. 효연이 핸드폰을 확인하자 남자친구 강현준에게서 온 문자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닌데 갑자기 만나자는 내용이었어요. 1년 동안 만난 현준은 언제나 다정했지만 최근 들어 부쩍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군요. 혜정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효연의 어머니 김혜정은 딸의 병원에서 간단한 원무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희생해 효연을 키운 어머니는 모아둔 노후자금 전부를 딸의 피부과 개업에 투자했어요. 효연은 그 보답으로 월급의 50%를 어머니께 드리고 나머지로는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계획적인 삶을 살고 있었죠. 엄마, 내가 커피 타왔어요. 오늘 환자 많았죠? 아이고 고마워. 오늘은 예약 다 찼더라. 우리 딸 실력이 소문났나 봐. 효연은 어머니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든 하루였지만 어머니와 이렇게 일상을 나누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병원을 개업한 지 이제 1년,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시작한 이 병원이 잘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늘 효연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현준이었죠. 지금 병원 앞이야. 잠깐 볼 수 있어? 효연은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라니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먼저 들어가세요. 현준이가 왔네요. 병원 앞에 서 있던 현준은 평소와 달리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는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효연아,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이러니 놀랐잖아. 효연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현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효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분명. 효연아, 우리 결혼하자. 1년 동안 만나면서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현준의 프러포즈에 효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이라니요. 아직은 병원 대출금도 남아있고 무엇보다 어머니와의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효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현준아, 나. 아직은. 현준아, 나. 아직은. 결혼할 준비가 안 됐어. 효연의 말에 현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보석함을 천천히 닫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왜? 우리 만난 지도 1년이 넘었잖아. 32이면 결혼하기 딱 좋은 나이 아닌가? 다들 그렇게 말하던데. 현준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효연은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현준을 사랑하지만 지금은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 아직 병원 대출금도 다 못 갚았고. 무엇보다 엄마와 함께할 시간이 필요해. 엄마가 평생 나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잖아. 이제 내가 엄마 행복하게 해드릴 차례야. 효연의 말에 현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불만? 아니면 짜증? 내 엄마는 항상 최우선이더라. 우리 관계는 어떻고? 현준의 말이 효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런 말투는 처음이었어요. 효연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준아, 엄마가 내 인생의 전부였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엄마 덕분이야. 병원 내는 것도 지금의 내가 있는 것도 모두 엄마가 있었기에 가능했어. 그래서 내 월급의 50%를 다 엄마한테 드리는 거야. 솔직히 좀 과하지 않아? 우리가 결혼하면 그것도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 현준의 말에 효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이었어요. 효연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감정을 꾹 누르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원래 엄마 돈이야.
엄마가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을 전부 내 피부과 개업에 투자하셨어. 내가 지금 드리는 건 단지 그 원금을 갚는 것뿐이야. 현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표정을 풀며 효연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조급했나 봐. 내 마음도 이해해. 천천히 생각해보자. 하지만 결혼은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잖아. 시간을 좀 줄래? 효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준이 이해해준 것 같아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뭔가 미묘한 균열이 생긴 것 같았죠. 다음 날 효연은 평소처럼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간호사 지은이 커피를 들고 효연의 진료실로 들어왔어요. 원장님, 이거 드세요. 아침부터 너무 바빴잖아요. 고마워, 지은씨. 오늘따라 환자가 많네요. 그때 효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현준의 여동생 강서연이었어요. 현준의 소개로 알게 된 서연은 효연과 친구처럼 지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효연은 의아했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언니, 오늘 점심 같이 먹을 수 있어? 병원 근처로 갈게. 갑자기? 갑자기 뭐 얘기할 게 있어서. 1시간 뒤에 갈게. 괜찮지? 효연은 의아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일정표를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그래, 점심시간에 병원 앞 카페에서 만나자. 전화를 끊고 나서도 효연은 왠지 불안했습니다. 현준과의 어젯밤 대화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월급의 50%를 어머니께 드리는 것이 과하다니요. 효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준을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면을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달라진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1시간 후 효연이 카페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굳은 표정이었어요. 효연은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지만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많이 기다렸어? 환자가 갑자기 와서. 언니, 오빠한테 프러포즈 거절했다면서? 서연의 직설적인 물음에 효연은 당황했습니다. 현준이 벌써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던 모양이군요. 효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건 아니고. 지금은 결혼할 타이밍이 아니라서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했어. 서연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솔직히 좀 물어봐도 될까?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도 챙겨줄 생각 있어? 효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질문이란 말인가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죠. 무슨 말이야? 언니, 오빠가 다 말해줬어. 월급의 절반을 엄마한테 드린다면서? 결혼하고 나서도 그럴 거야? 효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현준이 자신의 사생활을 가족들에게 말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그것도 이런 식으로요. 그건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을 병원 개업에 다 투자하셨기 때문에. 그래, 알아. 하지만 결혼은 둘만의 일이 아니잖아. 우리 부모님도 있고. 언니, 엄마만 특별히 챙기는 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을까? 서연의 말에 효연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형평성이라니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거래의 대상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효연은 가슴이 철렁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연아, 난 내 오빠와 결혼 전이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니? 서연은 조금 누그러진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단호했어요. 언니, 오해하지 마. 난 언니가 좋아. 정말로. 하지만 가족이 될 사람이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오빠도 고민이 많대. 내 엄마한테 50% 주면 우리 부모님한텐 얼마나 줄 건지. 효연은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료 시간이 다가온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현준의 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나 명확히 보였어요. 비즈니스 파트너?
아니면 가계부 항목? 그날 저녁 효연은 현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담하게 물었어요. 내 여동생이 오늘 나를 만났어. 왜 내 월급 얘기를 가족들한테 했어? 효연아, 그게 내가 말한 건 아니고 어머니가 물어보셔서. 현준의 말에 효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준은 말을 더듬으며 변명했지만 효연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은 상태였어요. 그럼 너희 어머니까지 내 월급 내역을 알고 있다는 거야?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네가 엄마한테 드리는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셔서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 효연아, 이해해줘. 우리가 결혼하면 한 가족이 되는 거잖아. 현준의 목소리에서 미안함보다는 당연하다는 뉘앙스가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효연은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는 느낌이었어요. 현준아, 솔직히 말해봐. 내 가족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야? 돈 버는 기계? 아니면 너희 집안 재산을 불려줄 사업 파트너? 효연의 날카로운 물음에 현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이 좀 걱정하시는 것뿐이야. 네가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은데 그 돈이 내 엄마한테만 가는 게 좀. 현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효연은 전화기를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요? 미간에 깊은 주름이 생겼어요. 내 돈이 어디로 가든 그건 내 자유 아닌가? 우리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효연아, 진정해. 내 마음도 이해해.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양가 가족이 함께하는 거잖아. 솔직히 말할게. 결혼하면 엄마는 따로 모시는 건 어려울 것 같아. 현준의 말에 효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가 갑자기 눈앞에 닥친 거죠. 엄마와 따로 살다니요.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한 엄마를 두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현준아, 엄마는 내 인생의 전부야. 엄마 모시는 게 안 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럴 줄 알았어. 효연아, 이해해줘. 우리가 새 출발을 하려면 우리 둘만의 공간이 필요하잖아. 너무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효연의 머릿속에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현주는 그동안 자신의 진심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효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네 엄마 옆에 산다면? 그건 괜찮은 거야? 현주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건 다른 문제지. 우리 부모님은 나이도 있으시고. 효연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어요. 현주는 자신의 부모님과는 가까이 살면서 효연의 어머니는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싶었던 거죠. 효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준아,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 갑자기 던진 질문에 현주는 당황했습니다. 효연은 마음속으로 이미 답을 내리고 있었어요. 효연아, 그게 무슨 질문이야? 당연히 우리는 평생을 함께할 수 있어. 단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할 뿐이지. 현준의 말은 진심 어린 것 같았지만 효연의 마음속 의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양보? 맞춰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효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현준아, 솔직히 말해봐. 결혼하면 우리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현주는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곧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연히 합산해서 관리해야지. 부부는 하나잖아. 내 돈 따로 계산하는 건 의미가 없어. 우리 부모님도 평생 그렇게 해오셨고. 효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야 현준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난 것 같았어요. 그럼 내 돈은 내 돈이 되고 내 돈도 내 돈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게 결혼이지.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효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준이 말하는 것은 동등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일방적인 흡수였어요. 효연은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현준아,
난 내 수입으로 엄마를 모시고 병원 대출금도 갚아야 해. 이건 결혼해도 변하지 않을 내 삶의 우선순위야. 생활비는 반반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는 건 어떨까? 뭐? 부부 사이에 그게 말이 돼? 그렇게 따로 살 거면 결혼은 왜 하는 거야? 현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효연은 그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번 돈까지 통제하고 싶은 욕심,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불안감. 현준아, 결혼은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고 함께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해. 내 돈으로 엄마를 모시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야? 효연아, 네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우리 진정하고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전화로 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 효연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준과의 관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았어요. 사랑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가치관의 차이가 너무나 컸죠. 현준아, 미안해. 우리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서로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효연아. 효연은 더 이상 현준의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효연은 평소처럼 병원을 열었습니다. 환자들을 진료하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어요. 현준에게서 계속 문자와 부재중 전화가 왔지만 효연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어요. 점심시간 효연은 어머니와 함께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효연의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눈치챈 혜정이 물었어요. 우리 딸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효연은 망설였지만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현준이랑 헤어질 것 같아요. 헤어진다고? 갑자기 왜? 어머니의 놀란 눈빛에 효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현준이. 결혼하면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된대요. 그리고 내 월급을 엄마한테 드리는 것도 문제 삼고. 효연의 말에 혜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딸이 상처받는 것을 보는 것은 어머니에게 가장 큰 아픔이었죠. 내가 너한테 짐이 되나 보구나.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는 내 인생 그 자체예요. 평생 나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현준이가 문제지 엄마는 절대 아니에요. 효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확신이 생겨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효연아,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혹시 현준이랑 잘 풀어볼 생각은 없니? 효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엄마, 이번 일로 현준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내 돈은 공동 재산이 되어야 하고 엄마한테 드리는 건 문제라면서. 사실은 서연이도 병원까지 찾아와서 결혼하면 그쪽 부모님도 챙겨야 한다고 했어요. 혜정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네가 그동안 혼자 고민했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 효연아, 내 선택을 엄마는 존중한다. 언제나 내 편이야. 효연은 어머니의 말에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현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준아,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오후 8시 우리가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병원으로 돌아온 효연은 진료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1년간의 연애를 되돌아보니 현준이 은근히 자신을 성공한 의사 프레임으로만 바라보았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죠. 효연은 피부과 의사 효녀 안정적인 수입원이라는 공식으로만 자신을 계산했던 것입니다. 저녁 효연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정리가 끝난 상태였지만 적어도 현준에게는 직접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8시 정각 현준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효연을 발견하고 빠르게 다가왔어요. 초조한 표정이었죠. 효연아, 이틀 동안 연락도 안 받고. 정말 걱정했어. 효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떨리는 마음도 혼란스러움도 없었어요. 현준아, 미안해. 하지만 우리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엄마야. 엄마를 모시지 못하는 결혼은 내겐 의미가 없어. 효연아, 그런 식으로 단정 짓지 마. 우리가 조금만 더 대화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내가 말한 건 당장 떨어져 살자는 게 아니라 나중에. 현준의 말을 효연이 손을 들어 중단시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것이었어요. 현준아, 솔직히 말해봐. 내가 피부과 의사가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면 나한테 프로포즈 했을까? 현준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질문이야? 난 너를 사랑해서 프로포즈한 거지. 정말? 그런데 왜 내 월급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야? 내 여동생은 왜 결혼하면 내 부모님도 챙겨야 한다고 따지는 거고? 효연의 날카로운 질문에 현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어요. 그건 가족으로서 당연한 걱정 아닌가?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효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현주는 여전히 자신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현준아, 이제 알겠어. 너와 내 가족은 나를 돈 버는 기계로만 봤던 거야. 내 인생과 내 가치관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벌어올 돈과 너희 가족의 편의만 생각했던 거지. 효연아, 그건 너무 심한 말이야.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 현준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이쪽을 돌아보았어요. 효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 집안의 계산은 너희가 해. 우리 엄마는 내 인생 그 자체니까. 효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현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가 날 오해하고 있어. 난 정말 널 사랑해서. 현준아,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내 인생의 일부인 엄마를 부담스러워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야. 효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우린 서로에게 맞지 않아. 미안해. 카페를 나서는 효연의 뒤로 현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어요. 자신의 가치를 지킨 결정이었으니까요. 이틀 후 효연의 병원의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젊은 여성 의사의 성공 스토리를 다루는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는 제안이었어요. 효연은 잠시 고민했지만 이 기회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 수락했습니다. 인터뷰 당일 효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어요. 박효연 원장님은 젊은 나이에 성공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성공 비결이 무엇인가요? 효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성공은 전적으로 어머니 덕분입니다.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평생을 희생하셨고 모아두신 노후 자금까지 제 병원 개업에 투자해 주셨어요. 어머니의 투자와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인터뷰 영상이 방송된 후 효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성공을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으로 돌리는 그녀의 진솔한 모습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SNS에서는 효녀 의사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효연의 이야기가 빠르게 퍼져나갔죠. 방송 이후 병원 예약은 2달 뒤까지 꽉 찼습니다. 효연은 늘어난 환자를 감당하기 위해 간호사를 1명 더 채용했어요. 바쁜 와중에도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할 시간을 꼭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일요일마다 혜정을 모시고 새로운 장소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그들의 소소한 행복이 되었죠. 어느 일요일 아침 효연은 어머니와 함께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병원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대출금도 많이 갚았고 이제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여유가 생겼어요. 엄마, 저기 강변뷰 있는 아파트 어때요? 햇빛도 잘 들고 전망도 좋은데. 혜정은 딸의 제안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어요. 효연아, 그렇게 비싼 집은 부담스러워. 엄마 때문에 네가 계속 희생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효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엄마, 이건 희생이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선택이죠. 엄마가 계신 곳이 내 삶의 중심이니까요. 두 사람이 모델하우스를 둘러보고 있을 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준의 여동생 서연이었어요. 그녀는 남자친구와 함께 왔는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효연과 혜정을 발견하고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어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효연은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현준과 그의 가족으로부터 연락은 없었어요. 그래, 서연아.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떻게 지내? 괜찮아요. 언니 방송 봤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러움? 아니면 후회? 효연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전혀 후회가 없었습니다. 고마워. 내 오빠는 잘 지내? 서연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빠. 요즘 회사 일이 안 좋아져서 조금 힘들어해요. 언니 얘기도 가끔 해요. 효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서연은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후 혜정이 효연에게 물었어요. 괜찮니, 딸? 효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이제 알겠어요. 내 인생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과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걸요. 그날 저녁 효연과 혜정은 새 아파트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집,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효연은 침대에 누워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결혼은 잠시 미뤘지만 언젠가 자신의 인생과 가치관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효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의 간호사장이었어요. 원장님, 내일 중요한 환자분이 예약되어 있어요. 특별히 원장님을 지명하셨다고 합니다. 효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맞았다는 또 하나의 증거였어요. 사랑이 아닌 조건을 따지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가치를 희생하지 않은 것. 그것이 지금의 효연을 더 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해. 내 행복은 내가 만들어. 효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어요. 내일은 또 다른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